요즘 자녀한테 서운한 마음 한 번씩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화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 말투도 어딘가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에 모처럼 얼굴을 봐도 대화가 없고 뭔가 부탁이라도 하면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말해봤자 관심도 없어 보이고 어떨 땐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이게 요즘 말하는 불효자식이라는 건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멀어지는 건 단순한 불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를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부모-자녀 관계를 전문으로 상담해온 가족심리 전문가 이도현입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 대화가 없다. 부모를 피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담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녀 쪽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부모님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효처럼 보이게 만든 진짜 원인이 관계 안에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를 짚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지금 멀어진 자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수백 명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자녀를 바꾸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생깁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영상 보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67세 김정숙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특히 40대 아들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오고 전화도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를 해보려 하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어머니 눈에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자주 못 오느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크게 다투셨고 그 이후로 아들이 연락 자체를 더 줄여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한참 들은 뒤에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때 힘들다고 말하거나 속상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하시느냐고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때는 그냥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건 늘 충고뿐이었고 결국 감정을 꺼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사실은 오랜 관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님은 그 이후 상담을 계속하시면서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왜 연락 안 했느냐는 말 대신 요즘 바쁘지, 밥은 잘 먹고 있어 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먼저 하고 과거 이야기 대신 지금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제 상담 사례를 계속 나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관계를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불효처럼 보이게 만드는 관계 안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데는 그냥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 쌓인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무시했던 순간들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힘들다, 속상하다, 무섭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반복되면 자녀 안에 하나의 학습이 생깁니다. 부모한테 감정을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학습이 쌓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감정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연결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 연구팀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요. 부모의 정서 공감 부족이 성인기 부모 거리두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어릴 때 감정이 무시된 경험이 성인이 된 뒤 부모를 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45세 박준호님은 상담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울면 아버지가 항상 남자가 왜 우냐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힘들어도 말 안 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요. 지금도 부모님께 힘들다는 말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조언보다 질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요즘 기분은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출발점이 됩니다. 단, 대답을 들었을 때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또 다른 충고로 대화를 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먼저 공감보다 해결책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형 봐라, 옆집 아무개는 어떻게 했다더라, 친척 아무개는 이 나이에 이러더라. 의도는 자극을 주려는 거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비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형만 못하다.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반복되면 부모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고 결국 그 공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비교 경험은 성인기의 부모, 회피 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에서 한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8세 이성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형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그 순간마다 마음이 다친다고요. 이제는 아예 연락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비교 대신 그 자녀 자체의 선택을 인정하는 표현을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이유가 있겠지?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칭찬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하실 때도 형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잘했다는 식으로 하시면 그 칭찬조차 상처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집 자녀 이야기나 형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조건부 인정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직장을 잘 잡았을 때만, 결혼을 했을 때만,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만 인정과 관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부모가 나를 반겨준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뒤에 특별히 내세울 성과가 없을 때는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조건부 지지 경험이 성인기 정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42세 최영훈님은 회사에서 잘 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집에 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냐고 물어볼 때마다 자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말을 늘리면 됩니다.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한테는 정말 크게 들립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힘든 상황일 때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된 통제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방향을 잡아주는 건 당연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때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누구랑 사귀어야 하는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까지 의견을 내고 간섭이 계속되면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독립을 지키려 합니다.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미국 가족치료학회 자료에서도 성인기 과도한 통제가 연락 회피와 연결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50세 강민수님은 직장 선택부터 이직까지 부모님 의견에 맞춰왔는데 결국 부모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점점 발길이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가 내 의견을 요청했는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자녀 입장에서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부모가 자녀한테 이 말을 하는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이 말은 비처럼 들립니다. 내가 부모한테 갚아야 할 뭔가가 있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담이 커질수록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상담심리연구에서 양육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부모 자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랑이 빚이 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47세 한지훈님은 그 말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공로 대신 지금 이 관계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보다 지금 내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자주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여섯 번째는 사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를 한다는 게 권위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거의 항상 부모의 사과였습니다. 부산대학교 가족상담센터 자료에서도 부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자녀와의 친밀도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수년간 쌓인 거리를 좁히는 경우를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60세 이명자님은 아들과 오랫동안 멀어진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때 내 마음을 몰랐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할 때 한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이라는 말은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하지만이 붙는 순간 사과가 아닌 변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관계가 멀어지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원인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나는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게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감정을 물어보십시오. 관계 회복은 긴 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짧은 공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실 때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언제 오느냐 이런 말로 시작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자녀 입장에서는 점검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마디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요즘 어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어땠어가 아니라 요즘 힘든 건 없어? 요즘 기분은 어때?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감정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조언이나 해결책으로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신문하듯 연달아 물어보시거나 왜 그러냐고 이유를 따지시면 자녀가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최근에 자녀 감정을 먼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조언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언은 사실 요청받았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간섭으로 들립니다. 이걸 알면서도 막상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충고가 먼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부모 역할을 해온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대신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지금 자녀한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이 많이 걸러집니다. 말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그 어색함을 버텨야 관계가 달라집니다. 조언이 이미 습관이 돼 있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인정하는 표현을 늘리십시오. 인정이란 게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잘했다는 평가지만 인정은 내 선택을 이해한다는 수용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바꿨다, 이사를 했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열어줍니다. 특히 지금까지 결과 중심 칭찬만 해왔다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늘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가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인정입니다. 그리고 성과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표현도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이 말이 수십 번의 칭찬보다 깊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선택을 두고 이해한다고 직접 말해본 게 언제였습니까? 네 번째, 과거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관계는 과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 내가 어릴 때,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늘 희생이나 공로 중심이라면 자녀한테는 무거운 과거가 됩니다. 예전 이야기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내 생각은 어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현재의 자녀를 만나려는 시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대화 주제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작은 사과를 먼저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하는 건 권위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눈에는 용기 있는 부모로 보입니다. 거창한 사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어야 했는데,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단, 절대 붙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말이 붙으면 사과가 아닌 해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자녀한테 문자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때 내가 너한테 좀 더 귀 기울여줬어야 했다고요.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사과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기대치를 조정하십시오.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자녀한테는 부담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 상담 결과는 반대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자녀가 더 자주, 더 편하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연락 횟수보다 대화의 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대화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보다 훨씬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내 기대가 자녀한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6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서 해보십시오. 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멀어지면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당했던 기억,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경험, 조건부로만 인정받았던 느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된 통제, 과거 공로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던 무게,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과?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거리가 된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 자녀가 알아서 다가올 것이다. 효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막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이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는 것, 결과가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사과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이게 관계를 다시 여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명절도 형식이 되고 나중에는 진심을 나눌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숙 님처럼 3개월 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해오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는 바뀝니다. 단,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신다면 이걸 해보십시오. 자녀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겁니다. 요즘 기분은 어때?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조언도 없고 부탁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내 감정이 궁금하다는 신호 하나를 먼저 보내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정적 한마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용도 꼭 봐두시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으셨는지 혹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